내 손주가 어디 갔어?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장모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 아내를 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준 씨 부인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출산 중 급성 폐혈증, 29의 나이에 아내 수지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생아실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만이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이제 내가 이 아이 아버지야. 장모님 김영숙 여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65의 연세에도 꼿꼿한 자세로 손주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저는 도저히, 지금은 힘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장모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정말 그럴까? 저는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정성껏 준비해둔 아기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노란색 벽지, 곰돌이 모빌, 그리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기저귀 상자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평생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장모님이 당분간 함께 지내시겠다며 짐을 싸오셨습니다. 민준아, 애 분유 타는 법 알아? 기저귀는? 아, 그게. 에휴,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장모님은 능숙하게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서툴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칭얼거리던 울음이 점점 커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아, 안아봐. 엄마가 없으니 아빠가 안아줘야지. 네, 장모님. 서툰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어댔고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장모님이 아이를 받아 안았고 신기하게도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도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업무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박 대리, 요즘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집안 사정이 좀. 집안 사정은 나도 다 있어. 회사에서만큼은 프로답게 일해. 상사의 차가운 질책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이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기저귀 좀 사다 줄래? 떨어졌어. 네, 장모님. 그리고 분유도. 아, 물티슈도 필요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육아 용품 목록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물 새듯 나가는구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장례 비용, 병원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까지. 한 달에 육아용품비만 수십만 원이 들어갔고 저축은커녕 적자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장모님도 이미 지쳐 쓰러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유를 먹여도 기저귀를 갈아도
안아서 토닥여도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울음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좀 그만 울어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수진이도 살았을 텐데. 이 아이만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악마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어두운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달째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리, 이번 달 실적이 최하위야. 다음 달까지 개선 안 되면 인사조치 들어갈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혼자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스마트폰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해외 입양,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세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입양?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행복해 보이는 외국인 부부와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힘드신가요?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저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얼굴, 아내를 닮은 작은 코.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흘 후 장모님이 시골에 계신 친척 문병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아, 이틀만 혼자 애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분유는 냉장고에 넉넉히 준비해뒀고 기저귀도 충분해.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 저장해뒀어. 네, 잘 다녀오세요. 장모님이 떠나시고 집에는 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외 입양 기관 사이트에 접속했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관계, 입양 사유, 배우자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 모친 동의서, 사망으로 인한 면제. 장모님 동의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모님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위조 서류에 찍었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거야. 더 나은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는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입양기관 상담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상담사 이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류 검토했는데요. 모친께서 사망하셨고 조모께서 양육을 도우신다고 적으셨네요. 네, 장모님이 하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혼자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모님 동의서가 필요한데 가져오셨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미국 가정으로 입양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를 정말 원하는 부부예요. 언제 떠나나요? 빠르면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일주일 그럼 장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끝나는 거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흘 후 입양기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준 씨, 오늘 출국 일정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아이를 건네주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직원들이 아이를 안고 나갔고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안도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장모님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아기 침대,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분유 냄새. 내가 뭘 한 거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장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민준아, 다녀왔어. 애는 잘 있었니? 네, 장모님.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기 소리가 안 들려. 장모님이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어떻게든 설명해야 해. 장모님, 저기 그게. 장모님이 방문을 여는 순간 텅 빈 침대를 보고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애기가 어디 갔어? 그게 병원에. 병원? 무슨 병원? 왜 연락을 안 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하게 열이 나서요. 그래서 응급실에. 지금 당장 가자. 어느 병원이야? 안 돼. 들통났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이어갔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아. 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장모님은 곧바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옷장을, 책상을. 그리고 마침내 쓰레기통에서 입양기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 그게 아니라. 입양기관? 박민준, 너 설마. 장모님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내 손주를 어디에 보낸 거야? 장모님, 진정하세요.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 허락도 없이 손주를 어디 보냈어? 장모님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65의 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힘이었습니다. 당장 말해. 어디 보냈어? 어디? 미국이요. 미국 가정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숨만 몰아쉬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정말 미쳤구나.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장모님은 그날 이후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밥도 드시지 않고 손주 사진만 붙들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핏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장모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돈이 문제였어?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래도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평생 아이를 장모님이 키울 순 없잖아요. 그 말에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늙었다고 쓸모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딸이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내가 무슨 권리로 혼자 결정한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모님? 경찰서. 너 고소할 거야. 네. 내 동의 없이 손주를 입양 보냈어. 그것도 서류 위조까지 해서. 이건 범죄야, 박민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모님, 제발이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였잖아. 장모님은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씨 출석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대리, 진짜야? 자기 애를 입양 보냈다는 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 섞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 김영숙 씨의 동의 없이 친자를 해외 입양 보낸 것이 맞습니까? 네, 하지만 동의서에 김영숙 씨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위조한 겁니까? 네. 친자 인신매매 및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속? 내가 감옥에 간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대리,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야. 이해해줘. 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이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어디 가시게요? 너 같은 놈이랑은 한 집에 못 살아. 나간다. 장모님, 제발. 됐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장모님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 텅 빈 아기 방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견뎌보려 하지 않았을까? 아내 수진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수진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이렇게 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찾아야 해. 어떻게든 되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이미 미국으로 떠난 아이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지난번에 입양 진행했던.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상담사 이미경은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입양을 취소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상담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이는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친부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이를 돌려줄 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양육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요. 상담사의 차가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준이? 돌아보니 대학 동기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아? 와, 오랜만이다. 근데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죽음, 아이를 입양 보낸 것,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까지.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내가 뭐 하는지 알아? 응? 너 무역회사 다닌다며? 그건 겉으로 하는 일이고 실제로는 국제 로펌에서 일해. 특히 국제 입양 관련 소송이 전문이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일단 자세한 얘기 들어보자. 커피나 한잔하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태주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 너는 친부로서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동의서까지 위조했잖아. 이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태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입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찾는 거야. 예를 들어, 입양 기관이 충분한 상담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친부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게 가능해? 쉽진 않아.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일단 입양 서류 전부 가져와. 내가 검토해 볼게. 고맙다, 태준아. 정말 고마워. 근데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 진심으로 아이를 되찾고 싶은 거 맞아?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진심일까? 정말 아이를 키울 각오가 된 걸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진심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뒤졌습니다. 입양 계약서, 상담 기록, 그리고 위조한 장모님 동의서까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 일자가 이틀밖에 안 되네. 일반적으로 입양은 최소 일주일 이상의 상담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단 이틀 만에 처리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서둘러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상담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됐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거 좋은 발견이다. 법적으로 최소 7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이틀이면 명백한 절차 위반이야. 그럼 이걸로 입양을 무효화할 수 있어?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상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일단 내일 사무실로 와.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아이를 되찾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친구가 국제 변호사인데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 손주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잡을 각오가 되어 있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차갑지만 그래도 만나주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사무실. 장모님과 저 그리고 태준이 함께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선은 오직 태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로 내 손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장모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입양 기간이 법정 숙려 기간 7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에요. 그럼 그걸로 무효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준이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미 아이가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국제 입양 취소는 양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해요. 장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태주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입양기관의 절차 위반을 입증하고 동시에 민준이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적 스트레스? 네. 배우자를 잃은 직후의 트라우마, 산후 우울증의 영향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민준아, 당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받아야 해. 그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태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반드시 아이를 되찾을 거야. 일주일 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산후 우울증에 간접적 영향이 보이네요. 그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 진심으로 치료를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되찾아도 제대로 양육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상담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 나부터 변해야 해. 알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한편 태준은 입양기관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큰 거 잡았어. 뭔데? 이 입양기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제소된 적이 있어. 급하게 입양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이야. 정말? 게다가 상담사 이미경,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 정식 자격증 없이 일하고 있었어. 그럼 이걸로 싸울 수 있겠네? 충분해. 이제 소송 준비하자.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왔습니다. 소송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한지영입니다. 영숙 씨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인으로 왔습니다. 장모님의 친구, 변호사? 들어오세요. 한지영 변호사는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 검사로도 15년간 근무했죠. 영숙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싶었어요. 한지영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부탁했습니다. 손주를 되찾는 것이 먼저라고, 당신을 처벌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위해 부탁을 하셨다고? 강태준 변호사와 이미 통화했습니다. 전략은 좋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상대방은 국제 입양 브로커 조직입니다. 단순히 절차 위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입양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서류에는 여러 건의 입양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47건의 해외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32건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32건이나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기관이 입양 수수료로 한 건당 평균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정 한도의 3배예요. 3천만 원? 그럼 불법 영리 목적이잖아.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입니다.
저는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한지영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협력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사무실에서 3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준, 한지영 변호사, 그리고 저. 장모님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영상 통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님께서 수집하신 증거 덕분에 우리 승산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입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즉시 중단시키는 거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입양기관과 상담사 이미경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속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손주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까? 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가처분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태준, 한지영 변호사가 앉았고 반대편에는 입양기관 측 변호사와 상담사 이미경이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태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입양 취소 사건이 아닙니다. 입양기관의 조직적인 절차 위반과 불법 영리 행위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 태준은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 입양기관은 법정 숙려 기간 7일을 지키지 않고 단 이틀 만에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상담사 이미경은 정식 자격증 없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원고 박민주는 당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입양기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능숙한 말솜씨가 느껴졌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사후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원고 박민준 씨는 자발적으로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서류에는 명확히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숙려 기간 미준수는 원고가 급하게 진행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급하게 요청했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제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원고 박민준 씨는 입양 후 한 달 넘게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입양기관 측 변호사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USB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입양기관의 내부 대화 녹음입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얼마 받기로 했어? 3천만 원. 급하게 처리하면 보너스도 준대. 장모 동의서는? 위조야. 어차피 나중에 들통나도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입양기관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녹음은 피고 기관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것입니다. 증거 능력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입양기관은 지난 5년간 총 32건의 불법 입양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신매매 범죄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입양기관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담사 이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피고 입양기관은 즉시 입양 절차를 중단하고 아동의 소재를 법원에 보고하십시오. 또한 피고 입양기관과 상담사 이미경에 대한 형사고발건은 검찰로 이송합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긴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법정을 나서는데 상담사 이미경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박민준 씨,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이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잘렸을 거예요. 변명이구나. 저는 이미경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당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이미경을 뿌리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오늘 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이야? 네. 긴급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이제 아이를 찾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모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준아. 네. 너를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손주를 되찾으려 노력하는 너의 모습은 인정할게. 장모님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반드시 내 아이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태준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입양기관이 아이의 소재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버티고 있는 거야. 뭐? 법원 명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간을 끌려는 거야. 아이를 완전히 숨기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직접 찾아야 해. 소송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한지영입니다. 영숙 씨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인으로 왔습니다. 장모님의 친구? 변호사? 들어오세요. 한지영 변호사는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 검사로도 15년간 근무했죠. 영숙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싶었어요. 한지영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부탁했습니다.
손주를 되찾는 것이 먼저라고 당신을 처벌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위해 부탁을 하셨다고? 강태준 변호사와 이미 통화했습니다. 전략은 좋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상대방은 국제 입양 브로커 조직입니다. 단순히 절차 위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입양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서류에는 여러 건의 입양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47건의 해외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32건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32건이나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기관이 입양 수수료로 한 건당 평균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정 한도의 3배예요. 3천만 원? 그럼 불법 영리 목적이잖아.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입니다. 저는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한지영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협력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사무실에서 3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준, 한지영 변호사, 그리고 저. 장모님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영상 통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님께서 수집하신 증거 덕분에 우리 승산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입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즉시 중단시키는 거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입양 기관과 상담사 이미경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속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손주를 되찾을 수 있어요? 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가처분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태준, 한지영 변호사가 앉았고 반대편에는 입양기관 측 변호사와 상담사 이미경이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태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입양 취소 사건이 아닙니다. 입양기관의 조직적인 절차 위반과 불법 영리 행위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 태준은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 입양기관은 법정 숙려 기간 7일을 지키지 않고 단 이틀 만에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상담사 이미경은 정식 자격증 없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원고 박민주는 당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입양기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능숙한 말솜씨가 느껴졌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사후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원고 박민준 씨는 자발적으로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서류에는 명확히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숙려 기간 미준수는 원고가 급하게 진행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급하게 요청했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제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원고 박민준 씨는 입양 후 한 달 넘게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입양 기관 측 변호사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USB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입양기관의 내부 대화 녹음입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얼마 받기로 했어? 3천만 원. 급하게 처리하면 보너스도 준대. 장모 동의서는? 위조야. 어차피 나중에 들통나도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입양기관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녹음은 피고기관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것입니다. 증거 능력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입양기관은 지난 5년간 총 32건의 불법 입양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신매매 범죄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입양기관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담사 이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피고 입양기관은 즉시 입양 절차를 중단하고 아동의 소재를 법원에 보고하십시오. 또한 피고 입양기관과 상담사 이미경에 대한 형사고발건은 검찰로 이송합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긴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법정을 나서는데 상담사 이미경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박민준 씨,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이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잘렸을 거예요. 변명이구나. 저는 이미경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당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이미경을 뿌리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오늘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정말이야? 네. 긴급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이제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장모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준아. 네. 널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손주를 되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하마. 장모님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반드시 아이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태준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입양기관이 아이의 소재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버티고 있는 거야. 뭐? 법원 명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간을 끌려는 거야. 아이를 완전히 숨기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직접 찾아야 해. 입양기관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의 소재를 밝히지 않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태준과 한지영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복잡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한지영 변호사의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직접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도망쳤나? 주변을 둘러보니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무실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여기요? 어제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야 모르죠. 그러고 보니 트럭에 부산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산? 도대체 왜? 저는 즉시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입양기관이 부산으로 도망쳤어. 뭐? 확실해? 경비원이 그렇게 말했어. 알았어. 내가 부산 쪽 경찰에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부산 경찰이 입양기관 사무실을 급습했어. 그래서 아이는 찾았어? 아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 서류도 다 없어졌고, 제길 완전히 도망친 거잖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 공항과 항만을 통제했어. 출국하진 못할 거야. 하지만 아이는 이미 미국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미국 쪽에 협조를 요청했어. 입양 가정 주소를 추적 중이야. 미국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찾지? 한편 입양 기관 측에서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친자식 입양 보낸 무책임한 아버지, 뒤늦게 후회하며 소송. 기사에는 제 사진과 함께 제가 아이를 버렸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아내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갓 태어난 아이를 해외 입양 보냈다. 하지만 이후 입양을 후회하며 소송을 제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댓글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뭔가요? 장난감이에요? 버렸다가 다시 찾겠다니. 입양 가정이 더 잘 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게 더 불행할 듯. 그냥 아이 놔두고 새 인생 사세요. 내 잘못이야. 다 내가 한 짓이야. 하지만 댓글을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였지만 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내 기사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근데 있잖아. 회사에서 너 때문에 난리야. 무슨 말이야? 고객사에서 항의가 들어왔대. 우리 회사 직원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미지 실추됐다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고 그냥 조심해. 입양기관 측에서 완전히 너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구나. 그날 저녁 장모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 직접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기사 봤다. 장모님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힘들지?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장모님은 부엌으로 가시더니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모님. 앉아 있어, 내가 할게. 곧 뜨거운 라면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자, 다 됐어, 먹어. 제대로 먹고 있는 거 맞아?
네.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 장모님. 나도 내가 한 짓을 용서할 순 없어. 솔직히 지금도 내가 미워. 장모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수진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수진이가 바라는 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거야. 아빠로서 말이야. 장모님의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 지금 울 시간 없어. 손주 찾아야지. 장모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영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입양 가정 주소를 찾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럼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미국 법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주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한지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입양기관이 미국 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허위 정보요? 당신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미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입양 가정이 당신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있어요.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미국으로요? 네. 미국 법원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입양 가정을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태준도 전화로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같이 갈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인천공항. 저와 태준, 한지영 변호사, 그리고 장모님까지 총 4명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모님은 처음 타는 국제선이라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손주를 보러 가는데 안 괜찮을 리가 있니? 장모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조금만 기다려. 이 못난 아빠가 꼭 널 되찾을게.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우리는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입양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LA 교외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태준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가 맞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2층짜리 단독주택. 창문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 저기 있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접근합시다. 한지영 변호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백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변호사 한지영입니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잠깐만요, 제발요. 저는 친아버지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성은 저를 쏘아보더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학대범이에요. 입양기관에서 다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발 설명 좀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문은 쾅 닫혔고 저희는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을 바꿔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직접 설득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한지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요? 무슨 일이야? 한국에서 연락 왔어. 입양기관이 완전히 잠적했대. 사무실도 폐쇄하고 직원들도 다 연락 두절이야. 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입양기관 대표가 뇌물 혐의로 기소됐어.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한테 뇌물을 줘서 불법 입양을 묵인시켰다는 거야.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였구나. 그럼 우리 사건은? 검찰에서 재조사에 들어갔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어제 봤던 그 백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저 뉴스를 봤어요. 뉴스요? 입양기관에 대한 뉴스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더군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당신이 위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성을 마주봤습니다. 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입양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도 속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여성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본 우리 아이. 조금 더 자란 얼굴, 평화롭게 잠든 모습. 아가.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 맞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성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장모님께 건넸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입양 가정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는 진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포기각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입양 가정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국 법원의 승인, 한국 정부의 재입국 허가,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최소 3주는 걸립니다. 현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주요? 그동안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야 해요. 시설이요? 안 됩니다. 장모님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겨우 찾은 손주를 또 떼어놓을 순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이고 뭐고 이 아이는 우리 손주예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임시로 장모님과 함께 지내고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아직 법적으로 친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한지영 변호사의 경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입양기관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후 잠적했고 핵심 증인들도 모두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증거가 없으면 입양 무효 소송에서 질 수도 있어. 뭐, 지금까지 모은 증거는 대부분이 증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어. 그런데 증인들이 사라졌다는 건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입양기관이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에 친부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은 일제히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이 버린 아빠, 미국까지 쫓아가 소란. 입양 가정 협박당했다 주장. 진실은? 기사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미국 입양 가정을 찾아가 협박했으며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협박한 적이 없어. 급히 입양 가정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협박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양 부부도 황당해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미 언론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저를 악인으로 몰아갔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기사 보니까 완전 난리던데.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믿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악의적으로 보더라. 알아. 회사 동료, 친구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를 괴물로 보는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있는데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준아. 네, 장모님. 포기하고 싶지? 장모님의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래. 나도 포기하고 싶어.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우리 어른들이 저지른 일인데 아이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 민준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네.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겨내야 해. 아빠라는 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견디는 거야. 장모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 증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양 무효 소송은 기각될 것입니다. 기각이라니요? 태준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입양 기관의 불법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증인 없이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추가 증거를 찾으십시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안에 사라진 증인들을 찾거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한국은 여기서 10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어.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포기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지영 변호사도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후배 검사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증인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안해, 아가. 아빠가 무능해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6일째 되던 날, 완전히 희망을 잃을 무렵 한지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찾았어요. 뭐요? 증인,
입양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그 사람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법 거래 내역, 위조 서류, 녹음 파일까지. 그럼 이제,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LA 연방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기자들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현지 언론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한지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의 내부 고발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거는 빨리 처리해. 장모동에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중에 들통나도 우리는 해외로 빠지면 돼. 서류는 다 위조했어? 응. 완벽해. 절대 걸리지 않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입양기관 측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입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내부 고발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입양기관 대표 김모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총 47건의 불법 입양을 통해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측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입양기관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피고는 원고 박민준 씨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거짓 주장했으며 입양 가정을 협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가정 부부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석에 입양 부부가 올랐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박당한 적이 없습니다. 박민준 씨는 진심으로 간절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돌려주기로 결정한 건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양기관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가 학대범이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의 반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양기관 측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론을 포기하십니까? 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피고 입양기관의 입양 절차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둘째, 원고 박민준의 입양 동의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아동은 즉시 친가족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쿵! 망치를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태준이 환호했고 한지영 변호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민준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를 되찾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입양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를 버렸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제대로 된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장모님 태준, 한지영 변호사, 그리고 저 민준 씨 축하합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축하하긴 이릅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아, 민준아. 이제 진짜 아빠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태준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를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준아. 네, 장모님. 고생했다.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비난할까봐 걱정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박민준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 잘 키우세요. 응원합니다.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구나.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빚은 그대로였으며 집도 월세를 밀려 곧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장모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돼? 손주도 봐야 하고 너 혼자서는 힘들잖아.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한편 한국에서는 입양기관 관련자들이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불법 입양 조직, 전원 구속 피해자 최소 30명 추정. 입양기관 대표 김모 씨, 징역 8년 구형. 정부, 입양제도 전면 개편 착수. 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입양제도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겠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전자대표 이성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사장님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냈다가 후회했지만 결국 되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민준 씨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육아 휴직도 보장하고 아이 돌봄 지원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왔습니다. 2달 후, 저는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장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고 분유를 먹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가, 일어나야지. 아빠 출근해야 해. 아이는 방긋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 장모님. 너 이제 진짜 아빠 같아. 정말요? 응.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내가 변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가 봐도 뿌듯해할 것 같아. 장모님의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우리는 애기에게 미안해하고 수진이에게 고마워하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 가족입니다. 가족. 나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2돌을 앞두고 있었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 어느 봄날 저는 준혁이와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묘지. 아내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우리 준혁이 데리고 왔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준혁이는 아내의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을까? 사진이 엄마라는 걸. 그래, 엄마야. 너의 엄마.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약속할게. 우리 준혁이 잘 키울게.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묘비에 꽃을 놓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래. 집 가서 밥 먹자. 응. 준혁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장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왔니? 밥 차렸어. 네, 장모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해. 맨날 고맙다고만 하니까 내가 더 어색하잖아. 알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이는 장모님이 떠먹여주는 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저녁을 먹고 준혁이를 재우는 시간. 준혁아, 자야지. 싫어. 더 놀아. 안 돼. 내일 또 놀자. 이제 자야 해. 응. 준혁이는 투정을 부렸지만 곧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님도 잠을 못 이루셨는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모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물어봐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정말로 후회하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장모님,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해야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후회해. 수진이를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더 행복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장모님, 하지만 손주를 보면 수진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해.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우리 함께 잘 키우자. 수진이 대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데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대리님, 요즘 표정 진짜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시나 봐요. 네, 감사하게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행복. 이게 행복이구나.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 과거에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퇴근 후 회사 앞에서 장모님과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왜 나오셨어요? 산책하다가 마침 시간이 맞아서. 같이 가자. 아빠. 준혁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아빠 왔어. 오늘도 할머니랑 잘 지냈어? 준혁이를 안아 올리고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붐비는 거리. 그 속에서 함께 걷는 우리 가족. 이게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야. 몇 달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독립하려고 합니다. 독립? 왜? 이제는 제 힘으로 준혁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럴 때도 됐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와. 네, 감사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저와 혁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준혁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준혁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진짜 아빠로. 그날 밤 준혁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하고 최악의 선택을 했던 날들. 준혁이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것. 나는 운이 좋았어. 기회를 얻었어. 핸드폰을 꺼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응원 모임. 제 경험담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나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1년 후, 준혁이는 이제 새 돌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어린이집 가. 그래, 잘 다녀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응. 준혁이를 배웅하고 출근하는 길.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어느 주말 장모님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꽃을 직접 놓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 꽃이야. 그래, 엄마한테 꽃 드리는 거야. 준혁이가 묘비에 꽃을 놓는 모습을 보며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보고 있을까?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준혁이도 잘 크고 있고 나도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편히 쉬어. 묘소를 떠나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하늘에 계셔. 하늘? 응.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응. 아주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준혁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녕. 그 모습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남겨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혁이는 피곤해서 잠들었고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네. 나 이제 진짜로 너를 사위로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 이제 그냥 편하게 어머니라고 불러. 네, 어머니.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약속할게. 평생 너를 지킬게.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그리고 너에게 떳떳한 아빠가 될게. 준혁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변했을까? 정말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부족해.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완벽한 아빠는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한부모 가정 응원 모임 게시판. 제목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제 아이를 입양 보낸 최악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했고 싸웠고 결국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후회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잘 자.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재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일어나. 응, 일어났어. 밥 먹어. 그래, 밥 먹자. 아이와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의 시작.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니까요.